안녕하세요. 한국 구보대에서 나온 붐 스프레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동 방법하고 각 구의 명칭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각 구의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붐 스프레이어는 약재통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전방에는 운전석이 있고요. 후방에는 엔진룸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약재통이 있다 보니까 약이 가득 차있든 적게 차있든 항상 전후의 밸런스가 50%를 유지하기 때문에 경사지가 약간 가파른 작업지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보다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붐 스프레이어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붐입니다. 이 붐대를 최대한 펼쳤을 때 약 16m 정도의 길이가 나오고요. 노즐은 5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노즐을 잠깐 보시면 밑에 부분에 검정색 노즐이고요. 윗부분에 빨간색 노즐입니다. 노즐은 손으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검정색 부분의 노즐을 밑으로 향했을 때는 안개 분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릴 때 안개 분무로 이파리에 보다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검정색 노즐을 돌려놓고 안개 분무를 쏴주고요. 이 빨간색 노즐을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 하면 좀 더 입자가 굵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초제를 뿌리실 때 이렇게 검정색 노즐을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붐과 노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바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퀴는 EWS와 4WS 두 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WS는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할 때 앞바퀴 2개만 조향이 가능한 모드고요. 4WS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동시에 조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WS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4WS는 작업지에 들어가서 선회를 좁은 반경에서 선회를 해야 된다 할 때 4WS에 맞춰놓고 주행을 하시면 좁은 곳에서도 한 번에 선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기라 하면 뭐니 해도 펌프가 가장 좋아야겠죠. 지금 이 붐 스프레이어에 들어가는 펌프는 마루야마에서 나온 오름 펌프입니다. 이 오름 펌프는 전 세계 최초로 마루야마에서 개발을 했고요. 오름 펌프라 하면 실린더가 총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각 실린더에는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영구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서도 확실한 방제가 가능하도록 압력 또한 굉장히 셉니다. 약을 뿌리실 때 항상 물을 받아가지고 약통에 물을 받으시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물을 뿜어서 쓸 수 있는 제트펌프 호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를 풀어서 뒤쪽에 있는 이 연결부에다가 체결만 해주시면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아니면 우물 같은 곳에서도 항상 약재통에 물을 받아서 편리하게 약을 뿌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캐빈 안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빈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얼핏 봐서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하고 편합니다. 우선 운전대의 오른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색의 레버가 큰 게 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붐대를 수납하거나 아니면 펼 때 사용을 하고요. 밑에 있는 이 작은 은색 레버가 3개가 있는데요. 좌우에 이 2개는 연장 붐대를 피거나 접을 때 사용을 하고요. 가운데에 이 조그만 레버는 전체적인 붐의 높이를 올리거나 내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이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는 메인 밸브, 이거를 이렇게 잠그면은 각 노즐에서 약이 안 나옵니다. 아예 메인 밸브가 끊겼기 때문에 약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약이 다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 메인 밸브 말고 가운데 밑에 보면 빨간색 레버가 3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각조 레버입니다. 이쪽을 잠그면 왼쪽에 있는 붐에서 약이 안 나오고요. 가운데 이것도 잠그면 왼쪽과 가운데가 안 나오고 오른쪽 붐에서만 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 끊으면 메인 밸브처럼 아예 3개가 다 안 나오고요. 다시 약을 나오게 하시려면 3개를 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요 검정색 레버가 있는데요. 요거는 엔진의 회전수를 높일 때 사용하는 레버입니다. 그리고 운전대의 왼쪽을 보시면 네, 부변속과 주변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작은색 검정색 레버는 위로 올리시면 3포 작업입니다. 작업을 하실 때 위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N과 시동이 되어 있는데요. 중립과 시동을 거실 때 이 위치에다 놓고서 시동을 걸으셔야 됩니다. 3포나 이동주행에 위치해 놓고서 시동을 거셔도 시동이 안 걸립니다. 항상 시동 거실 때는 가운데 시동에 놓고서 시동 거시면 되고요. 이동을 하실 때는 이렇게 내려서 이동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주변속입니다. 위로 밀면은 전진을 하고요. 밑으로 내리면은 후진을 합니다. 이 레버를 보시면 그냥 밀면 전진되고 뒤로 후진하면 바로 후진이 되는데요. HST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가능합니다. 뭐 따로 별다른 뭐 클러치나 뭐 단수 변속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아까 조향에 대해서 바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4WS와 2WS입니다. 여기서 이 스위치로 이렇게 4WS로 변경시켜주면 4WS가 되고요. 이렇게 2WS로 맞추시면 2WS 됩니다. 대신에 요거를 변경하실 때는 항상 핸들을 돌리셔가지고 바퀴를 정렬을 맞춰 주셔야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부저가 울립니다. 삐삐삐 소리가 울리는데 그때 이 핸들을 움직이셔서 조향을 바퀴를 똑바로 정렬해 주시면 부저가 멈추면서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모니터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 스크린은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부팅 화면이 한 15초 정도 유지가 되고요. 15초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는 기본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모니터 스크린으로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살포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살포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포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수동 살포 모드, 2가지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초 정도 흐르니까 이렇게 가동 모드로 변경이 되는데요. 각각의 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은 좌우로 회전함에 따라서 값의 증감이나 선택 항목의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이얼을 누르면 각종 설정 화면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홈키가 있는데요. 이 홈키는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버튼을 지울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ESC 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각종 뭐 설정 화면에서 설정을 하다가 취소하고 싶을 때 ESC 키를 누르시면 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USB 포트고요. 그 다음에 탭키들이 쭉 있습니다. 탭키들이 쭉 있는데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탭키를 아무거나 눌렀을 때 위에서부터 리셋, 노즐, 살포량, 속도 보정, 상세 설정, 설정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터치스크린은 감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장갑을 끼고 하셔도 터치가 가능하고요. 우선 제가 노즐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초기 설정을 노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노즐 선택을 눌렀을 때 넘버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노즐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얼을 돌리면 5번, 이렇게 뭐 8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밖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4번과 5번과 8번을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4번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쓰실 때는 노즐을 빨간색으로 돌려놓고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제초제를 뿌리실 때 숫자 4번을 맞춰놓고
결정을 누르시면 4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다시 제가 노즐 눌렀는데요. 살균제나 살충제를 뿌리고 싶으실 때는 5번과 8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번을 눌러놓고 결정을 하면 이제 5번 노즐로 설정이 되는 거고요. 8번을 선택하고 싶다 하면 다이얼을 또 증가를 시켜서 8번에 넣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4번은 제초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5번과 8번이 있는데요. 5번과 8번은 검정색 노즐에 살균제나 살충제, 미사입제를 뿌릴 때 사용을 하는데 5번과 8번을 말씀드리면 5번은 최대 분사량이 150리터입니다. 근데 8번으로 맞춰놓고 약을 뿌리시게 되면 최대 300리터까지 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얼마만큼 뿌리냐에 따라서 5번과 8번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포량을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8번을 맞춰놓고 살포량을 누르겠습니다. 살포량이 이렇게 뜰 거고요. 10R 300평당 지금 200리터를 뿌리겠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누르셔도 10단위로 올릴 수가 있고 10단위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0으로 맞춰놓고 결정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노즐 8번 검정색 노즐 아래로 향하게 한 다음에 최대 10R당 300리터를 뿌리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속도 보정으로 가겠습니다. 속도 보정, 살포량 밑에 속도 보정이 있는데요. 이거를 터치를 하면 지금 마이너스 5%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퀴에 대한 슬립률 보정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는 뭐냐면 밭에서 작업하실 때 보통 마이너스 5%의 슬립률 보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고요. 논이나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전지 아니면 습전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실 때 작업하실 때는 마이너스 10%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논에 벼에다가 약을 치겠다 하면 마이너스 10%고요. 그 다음에 밭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하면 5%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밭에서 치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밭이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고 슬립을 많이 한다, 바퀴가 슬립을 많이 한다 하면 밭에서 할 때도 10%에다가 맞춰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됐고요. 뭐 밑에 두 가지 또 키가 있는데 상세 설정하고 설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안 하셔도 되고요. 각 뭐 사용법이라든가 센서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 건드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탭에 있는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누르시게 되면 온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펌프를 틀겠느냐 끄겠느냐 그 키인데요. 모니터 스크린에서 온을 누르셔도 펌프가 돌아가고요. 이 다이얼을 꼭 누르셔도 펌프는 작동이 됩니다. 그 기능 두 개를 말하는 거고요. 온 스위치 밑에 보면 수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동은 뭐냐면 지금 모드가 수동 모드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자동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펌프를 온 시킨 다음에 수동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능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수동이 검은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면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수동으로 바꾸고 싶다 누르시면 수동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시 자동으로 하고 싶다 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펌프를 오프를 해놓는다 하면 더 이상 클릭을 해도 자동과 수동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네,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 밑에 맨 밑에 보면 표시 전환이라고 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한번 누르면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뭐 어디 작업지에서 후진하실 때나 뭐 창고에서 후진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이게 뭐냐 하면 약재통에 현재 약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표시하실 때는 한번 더 누르시면 만충 플러스 5리터 마이너스 5리터 없음 표시 전환 또 있는데 제가 없음으로 한번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통에 약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물을 새로 양을 받으시면, 가득 받으시면 만충을 하셔야 되는데 다이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 만충을 한번 딱 누르시면 약이 한 번에 다 차는 걸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없음을 누른 다음에 다시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시면 기본 화면에서도 요 바를 누르시고 탱크를 만충 상태로 합니까? 결정을 하면 만충 상태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약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이 바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이얼을 돌려서 내려도 되고 눌러서 내려도 되는데 한 제가 380L만 설정을 해놓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만충을 했다가 380L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물을 다시 만충으로 받았다. 그러면 편하게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결정만 누르시면 약가 최대로 차서 현재 약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자동 모드로 사용할 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수동 모드를 설정해서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수동 모드로 바꾸려면 항상 이제 펌프를 켜신 다음에 바꾸셔야 되고요. 딱 이렇게 누르고 수동 모드로 바꿨습니다. 수동 모드로 바꾸면 이제 압력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이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는데 최대 2.6MPa까지는 올라가는데 되도록이면 2.3 MPa에 맞춰 놓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말 그대로 수동 같은 경우는 속도 연동 살포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압력에 대한 그 살포량만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로 해 놓으시면 만약에 속도가 분스프레이 속도가 줄어들 때 약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고 쭉 계속 높은 압력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수동으로 이렇게 변경해 놓으시고 최대 2.3MPa로 설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살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포량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정 살포량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로 뽑아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600L로 2600평을 뿌리고 싶다 하면 지금 살포량 단위가 10R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평으로 2600평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8.66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고요. 이 8.66으로 또 600L를 나눠주게 되면 최종적인 설정 살포량 79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79를 이 모니터 화면에다가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면 아무 키나 누르셔도 됩니다. 누르셔서 살포량을 누르시고 다이얼로 이렇게 내리거나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0으로 눌러서 내려도 되는데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8번 노즐일 때는 100L 이하로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노즐을 바꿔줘야 되는데요. 노즐을 5번에 맞춰놓고 살포량을 이렇게 내리면 또 내려갑니다. 왜 안 내려가냐 하면은 노즐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4번과 5번과 8번 노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4번은 제초제 노즐을 빨간색에 맞춰놓고 제초제 뿌릴 때 사용하는 거고, 5번과 8번을 미세입자인 살균제와殺虫제를 뿌릴 때 검정색 노즐을 내려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5번 노즐은 최대 150L까지 살포가 가능하고요. 10R당. 그 다음에 8번 노즐은 10R당 3ml까지 살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8번 노즐은 최하 100L 이하로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L 이하로 설정 살포량이 나왔을 때는 5번 노즐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항상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노즐은 4번과 5번과
8번 이 세 가지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본 스프레이어 관리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즐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약을 다 쓰고 나서 약을 다 배출한 다음에 필터를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추운 겨울을 나기 전에 동파를 방지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즐 청소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즐이 있는데요. 노즐이 분무를 하다가 보면은 미세한 분무가 잘 이루어지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5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만약에 얘가 잘 분무가 안 된다 하면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면은 총 뚜껑까지 해서 4가지의 부품이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순서를 이렇게 할 건데요. 네,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요. 보통 분무가 잘 안 된다 하면 이런 구멍들이 막혀서 잘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다 헹구거나 아니면은 바람을 불어서 구멍을 확실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할 때는 이 큰 부분, 이 세라믹 판을 글자가 안 보이는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고물을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딱 맞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물결 무늬가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아래로 향하도록 딱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분무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이 방향에서 분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방향에서 분무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푸셔가지고, 푸실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걸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꼭 잡고 이렇게 빼주시면, 이쪽을 보시면요, 이 안쪽에 돌기가 위, 아래, 좌측, 우측 돌기가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이 돌기랑 여기 보이는 이 홈 부분하고 딱 일치가 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밑으로 향하게 분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분무가 된다는 거는 이 돌기가 한 바퀴가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분무가 됐을 때는 항상 이렇게 놓고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맞춰 놓고 조립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홈이, 이 돌출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홈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지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렇게 딱 조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아 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방향에서 분무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약을 다 쓰신 다음에 필터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을 다 쓰시면은 약을 다 분출을 하고요. 남아있는 약을 분출을 하려면 뒤쪽에서 분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필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잡고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잡고 빼주시면 이 부분에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은 남은 약이 아마 쫙 나올 겁니다.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 빠지면 이 필터까지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같이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끼시고 다시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재 탱크랑 필터까지 청소를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 나기 전에 추운 겨울이 되면 동파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나기 전에 동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터까지 다 청소를 해주시고 약재를 다 빼주신 다음에 이 약재통에다가 워셔액 6리터 정도만 부어주십시오. 워셔액을 6리터 정도 부어주시고 이 붐 스프레이어를 최대한 피신 다음에 분사를 한번 끝까지 약이 안 나올 때까지 분사를 다 해주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붕대
식으로 V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낙이 안 나올까지 분사를 다 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V자로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 여기 왼쪽에 하나 있고요, 가운데 밸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밸브를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열고 하면 남아있는 그 워셔액이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시고 왼쪽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약 자체를 아예 다 빼주시고 이 상태로 밸브로 잠그지 말고 이 상태로 겨울을 놔주시면 뭐 동파하거나 망가질 위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대품 박스 안에 보면 이런 부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붐 스프레이어를 장기 보관을 하실 때 이 붐대가 자유 낙하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다 거냐면 보시면은 좌우측에 똑같이 걸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좌측에는 제가 걸어놨습니다. 걸어놨고요. 이쪽에 거는 방법은 이 안으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트셔서 위에다 걸쳐 놓으십시오. 이렇게 걸쳐 놓은 상태에서 붐대를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이렇게 붐 스프레이어 붐대를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아래까지 걸리거든요. 이 상태로 장기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